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중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가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틀리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의 흑인, 히스패닉 수가 현저히 줄어든 원인은 시 교육국의 방침과 입시 학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법 방해 의혹의 경우 명확한 결론 없이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불씨를 남겨 의회 자체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또는 관련자들의 공모와 조정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수사 결과 트럼프 캠페인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해 다수의 러시아 국적자와 단체들을 기소하면서도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IRA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해임 결정부서 기준에서 검토했다며 궁극적으로 전통적 검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 장관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를 사법 방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과 사실관계상 어려움에 대한 특검의 시각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둔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사법 방해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벗겨낸 것도 아닙니다. 특검 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뮬러 특검팀이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본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했으며 모든 미국인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실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55명의 경제 예측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올해 2.4%, 내년 2.0%에 그칠 것이라고 공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설문조사 때의 전망치 2.7%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주요 교역국과 벌이는 무역 분쟁 지속을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4분의 3이 무역 분쟁의 지속 가능성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20%가 올해 말까지 경기 후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35%가 내년 말까지 경기 후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추정하고 미국이 올해부터 3% 성장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 올해부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 내년 1.9%로 이전 전망치보다 낮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이 많은 범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언과는 달리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중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가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고 이민세관 단속국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꾸준히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8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3월부터 전과자 체포가 감소하기 시작해 12월에는 65.2%로 줄었으며 이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살인자, 위협적인 범죄자, 갱단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포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이유는 이민자 체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과거에는 ICE 대원이 범죄 불체자 체포를 위해 집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외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2017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가 남긴 다수 메모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ICE 체포 건수는 34,546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하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남부 국경에서 캐러밴 등 대규모 미입국자들에 대한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집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포틀리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인들의 사랑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포트리 코우 아파트 이재민들을 위해 한인 사회가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인 사회로부터 전달받은 1,820달러의 성금을 포트리타운에 전달했던 포트리 한인회는 2차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1,748달러를 한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개의 한인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기부한 이번 성금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전달했던 지난 성금과는 다르게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전달됐습니다. 아발론에서 한 5, 6년 전쯤에 불나서 그때 피해자 보셨던 분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후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더 잘 살고 또 이런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또 잘 배우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정기 공연 입장권 수익 3,000달러를 전액 기부한 뉴저지 한국학교 황현주 교장과 어린 한인 학생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고 또 다 같이 가족들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았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은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그동안 봉사와 사랑으로 피해자들을 도운 한인 이웃들과 포트리 한인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TV에서 막 보던 게 막 우리 집이고 막 불타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많이들 너무 도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사실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도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로 전소된 3011동은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어진 구조로 보일러를 비롯한 시설에 피해를 입은 3001동도 공사가 지연되며 현재까지 집에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며 37,000달러가 넘는 성금이 모인 상태입니다. 포트리 한인회 홍은주 회장은 앞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포트리 타운으로 연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유대현 32대 수석 부회장을 33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장 2 취임식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는 지난주 열린 총회에서 모두 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9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유대현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유대현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식품 도매업체 BCS 로열푸드를 운영해왔고 퀸즈 한인회 이사장, 청소년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 경제인협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 당선인은 예전과 달리 흩어져 있는 한인 상권과 회원 노령화 등으로 협회 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다며 회원들을 위해 구매력을 높여 협회 가치를 높이고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활동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용하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에 월드옥타 총회를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한계로 라스베거스 혹은 한국에서 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국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입학률이 높아지면서 인종 편중 논란에 따른 특목고 입시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특목고의 흑인 히스패닉 수가 현저히 줄어든 원인은 입시 문제가 아니라 시 교육국의 방침과 입시 학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84년 브루클린 텍의 흑인 학생 수가 2,239명에 달해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특목고 입시가 흑인 히스패닉 학생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 급감 요인으로 80년대까지 활발히 운영되던 특별 진도반 폐지, 영재반 감축, 아시안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설 입시 학원 열풍을 지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별도의 SP 영재반 프로그램이 운영돼 많은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90년대 이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공교육에서 SP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또 2009년, 2013년 사이에는 시 교육국이 지원자 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지역의 영재반 프로그램을 폐쇄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늘어가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사설 교육기관에 의존하면서 시험 준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뉴욕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시 교육국이 발표한 2019-2020 학년도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인종별 비율에 따르면 총 합격생 4,798명 중 아시안 학생은 51.1%, 백인 28.5%, 흑인 14%, 히스패닉 6.6%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주스와 스포츠 음료 등에도 5센트의 빈병 보증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소다와 맥주, 플라스틱 물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5센트 빈병 보증금 재활용 용기를 주스와 스포츠 음료, 아이스커피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스와 스포츠 음료 등을 구입할 때도 5센트의 빈병 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다나 맥주 등의 판매 가격에 빈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다 병이나 캔을 소매점에 반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11개 주에서 재활용 용기에 빈병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인근 매돌랜즈 습지대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한인 밀집타운 리치필드 등 버겐 카운티 주민들이 대기 오염 우려로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치필드에서는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과 리치필드의 앤소니 수아레즈 시장, 데니스 심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주민 등 350여 명이 대거 참가해 화력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놀스버겐 리버티 발전소로 명명된 화력 발전소 개발안은 15억 달러를 투입해 1200메가와트 전력이 생산 가능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발전소는 리치필드 인근의 매돌랜즈 습지대에 설립 계획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전량 허드슨강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을 통해 뉴욕시로 공급되는 만큼 뉴저지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안이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질 경우 260만 메트릭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츠필드는 물론 팰리세이스 파크, 테너플라이, 클로스터, 오라델, 데마레스트 등 40여 타운 정부들도 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놀스버겐 타운의 지도자급 인사와 상공회의소는 경제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공사를 위해 2,1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되며 건설 이후에도 연간 50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3일 파워볼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아 잭팟 당첨금이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추첨은 27일 실시됩니다. 지난 토요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27일 실시되는 추첨에서는 당첨금이 7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파워볼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잭팟 규모입니다. 23일 당첨 번호는 24, 25, 52, 60, 66, 파워볼 5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티켓은 나오지 않았고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가 모두 맞은 티켓은 뉴욕에서 2장, 플로리다에서 2장 등 총 8개 주에서 나와 소유주는 100만에서 2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고 복권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나온 2등 당첨 티켓 판매처는 브롱스 웨체스터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뉴스 가판대와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한 소매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뉴욕에서는 3등 당첨금인 5만 달러 당첨자도 8명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발급받기 위해 가주 차량 등록국 DMV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DMV에서는 예약을 하고 3개월, 또 대기 시간만 4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8시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 차량 등록국. 최근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자들은 급증한 데 이어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 line we did an hour and right here we've been here for another hour. So it's already 2 hours. I think it's horrible. You know, for us to having to wait this long and then them taking a really long time to call us, we shouldn't even have to be waiting this long. 기본 한 3시간은 저는 그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예약을 한 뒤 방문하기까지 기본 2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I tried to make an appointment. I've done that before, but to make an appointment for a real ID was 2 months out. So I decided just to come here. I've been standing here for about 20 minutes now, and it looks like I had a few hours to go.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얼 아이디로 신분증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모두 2,700만여 명. 그러나 지난 1월 현재 발급을 마친 운전자는 300만 명으로 아직 2,400만 명은 더 DMV를 찾아야 합니다. DMV 측에 따르면 현재 차량 등록국을 방문하는 주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분증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 10월 전까지 수천만 명의 발급을 처리하기엔 DMV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말까지 직원들이 투입될 정도입니다. The other thing that we've done to help the public is we've opened up 62 of our offices on Saturdays, 8 to 5. We're finding that if you come to an office after 2 o'clock in the afternoon on a Saturday without an appointment, you're getting in and out of there fairly quickly.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선 직접 DMV를 방문해 신분증과 캘리포니아주 거주 증명서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V 측은 리얼 아이디 전체 프로세싱 기간이 4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게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부에나파크 아시안 정보센터를 오픈하고 4만 5천여 명의 아시아계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건강 혜택 정보를 비롯한 세미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센터 측은 아시안 고객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부에나파크를 비롯해 LA 한인타운, 샌 가브리엘 밸리, 아람브라 지역에도 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심사하는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의 영주권자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재산, 재정 상황, 교육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개정된 새 외교 매뉴얼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볼티모어가 이 같은 내용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뉴욕을 비롯한 19개 주가 볼티모어를 지지하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 111 경찰서 앞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세워놓은 차량이 불에 타는 것을 발견한 경관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흑인 남성 용의자가 경찰차에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브루클린에서 실종된 30대 한인 제임스 러셀 존스톤 씨가 실종된 지 거의 2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존스톤의 가족은 사설 형사에 수사를 의뢰해 수색을 펼쳐 존스톤의 사망을 확인했으나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고펀드미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된 금액을 존스톤의 장례식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은 존스톤이 도움을 받았던 전국 정신질환자 연합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4대 미주 한인 국악진흥회의 이화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미주 한인 국악진흥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에 대통령상을 제정하고 주류 사회와 협력해 국악을 더욱 알리기 위해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게 되며 3년 전부터 최고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